자, 선생님들 우리 이제 8궤의 궤상을 익혀 볼 건데요. 그 전에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8궤를 익혀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복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익혔던 8궤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궤가 고유의 번호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5번 하게 되면 숫자 5만 딱 봐도 아, 바람을 의미하는 풍기였었지 하고 정해 놓은 거예요. 약속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 3번이라고 한다면 아, 불을 의미하는 화개지 이렇게. 그래서 그 주사위들 중에 그 궤가 그려져 있지 않고 혹은 이 8궤의 이름 보통 이제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 한자로 써져 있는 주사위가 있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숫자만 1부터 8까지 들어있는 주사위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도 궤를 뽑을 수 있다는 거. 다만 우리가 딱 숫자를 보고 아이고 무슨 궤네 하고 알아야 되는데 못 외우시면 이게 숫자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예를 들어 이걸 가지고 오손풍 뭐 이런 식으로 외우도록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조금 더 짧게 딱 8음절로 기억하시도록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것만 외웁니다.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천, 택, 화, 래, 풍, 수, 산, 지 딱 8음절만 외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숫자 3이 났다면 천, 택, 화, 아하, 화개구나 이렇게요. 5가 났다면 천, 택, 화, 래, 풍, 아, 풍이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뭐 어떻게 외우시던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오손풍이 편한데요 하신다면 네, 오손풍 하세요. 오손풍, 육감수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뭐든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외우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습을 하셨는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 그림은 몇 번과 연결돼야 될까요? 숫자를 채팅창에 남겨보시겠습니다. 와, 속도가 놀라운데요? 맞습니다. 5번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몇 번으로 가야 될까요?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훨씬 외우기가 쉬웠었죠. 그렇습니다. 2번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3번은요? 와, 감사합니다. 그쵸, 1번이죠. 우리 선생님들 쉬는 시간에 쉬지도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자, 이건 뭘까요? 참고로 저 그림은 물이 흘러가는 사진입니다. 네, 혹시나 저게 뭔 공 이러실까 봐. 그렇죠. 6번 맞습니다. 자, 요게 문제였죠. 화와 수가 맨날 헷갈린다고 아까 제가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불화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3번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요. 쾅쾅쾅 벼락이 치면서 깨진 걸 찾으면 되겠죠. 어유 좋습니다. 4번 좋습니다. 자, 모든 걸 다 포용하는 포용하려면 공간이 넓어야 되겠죠. 네. 빈 공간이 많았던 아이가 하나 있었으니 그렇습니다. 8번 지괴가 됩니다. 자, 못 올라가게 꽉 막고 있는 그쵸? 7번은 산괴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로 하는 건 너무 쉬웠어요. 글자로 바꿔봅니다. 자, 요거를 자, 앞에서부터 또 해보죠. 자, 바람은 몇 번으로 가야 될까요? 와, 우리 선생님들 벌써 남겨주셨네요. 좋습니다. 5번. 자, 그렇다면 연못은요? 와, 속도가 놀랍습니다. 2번. 자, 그러면 하늘은요? 그렇죠. 모두 양으로 되어 있는 거. 네. 자, 물은요? 그렇습니다. 6번으로 갑니다. 자, 화는요? 그렇죠. 점 두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3번으로 갑니다. 자, 번개는 어디로 갈까요? 와, 놀랍습니다. 틀리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렇죠. 4번으로 갑니다. 자, 땅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습니다. 8번으로. 마지막 하나 남은 4는 7번으로 가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그 주역 8개의 괴상을 알려드릴 건데요. 요 주역 8개의 괴상은요,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설계 전에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요 주역 인내책 287쪽에 나와 있는 이 설계 전의 자료를 사진 찍어서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는 하늘이 되고 둥근 것이 되고 임금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옥이 되고 쇠가 되고 추운 것이 되고 얼음이 되고 붉은 것이 되며 좋은 말이 되고 늙은 말이 되고 마른 말이 되고 얼룩말이 되며 나무의 과실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계전에 나오는데 요것만 가지고 다 알기는 어렵겠죠. 하나 더 볼까요? 자, 고는 땅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펴는 것이 되고 가마솥이 되고 인색한 것이 되고 고른 것이 되고 새끼 달린 어미 소가 되고 큰 수레가 되고 문체가 되고 무리가 되고 자루가 되며 땅에 있어서는 검은 땅이 된다. 이렇게 설계전에 설명은 나오지만 요거 가지고 만물에 다 응용하기는 좀 어렵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동물을 볼 때, 아, 저거 무슨 괴네 하고 이제 아시면 좋겠지만 사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동물 말고도 여러 동물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모르면 교재 찾아보시고 자료 보시면 되죠. 네. 자, 주역 책에 요런 내용들이 어디 나오나 하고 이제 그 예전에 제가 스승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책에 조금 언급은 되어 있지만 이걸 다 언급한 책은 없다. 주역 8개를 물형론으로 본 겁니다. 8개의 형상을 가장 비슷한 동물에 비유하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너무 믿지 마세요. 단지 이렇게도 본다는 겁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알려주셨는데 여기 지금 용도 있고 닭도 있고 꿩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지금부터 제가 괴 하나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요거 말고 다양한 동물이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죠. 요 자료는요. 천부학당의 자료를 제가 발췌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하늘. 자, 이 건괴 같은 경우에는 하늘, 아버지, 노인, 고관, 대작, 머리뼈, 말, 사자, 코끼리, 백조까지 들어갑니다. 아까 보면 그 설계전 안에는 늙은 말, 얼룩말 막 온갖 말들이 다 있었는데 말뿐 아니라 사자, 코끼리, 백조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보죽, 금, 옥, 나무, 열매, 과실, 둥근 물건, 관, 거울, 단단한 물건, 그리고 대적색, 검고, 누런색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태괴인데요. 못, 소녀, 무당, 혀, 첩, 폐, 양, 부수고 꺾는 거, 금석 칼날, 금속 그릇, 악기, 금속류, 주둥이가 결손된 기물, 폐품이나 결손된 물건, 백색, 여종업원, 목 가운데 있는 물건 이런 것들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리개입니다. 불, 태양, 눈, 번개, 무지개, 노을, 중녀, 갑옷, 병기, 문서, 고목나무, 화로, 부엌, 꿩뿐 아니라 거북, 개, 소라, 조개 이런 것들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껍질 있는 물건, 건조물, 꽃, 문인, 홍적자색도 들어갑니다. 자, 번개를 의미하는 징계인데요. 자, 우레, 장남, 발, 모발, 용, 뱀 다 나왔죠. 용뿐 아니라 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한 동물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비슷한 형상을 가진 동물들을 다 일컬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00가지 벌레들, 발굽, 대나무, 갈대밭, 풀, 말, 울음, 이마, 농사, 악기류, 초목, 나무, 나무씨,
청벽, 녹색 요런 것들이 진괴에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손괴에 들어가는 건데요. 바람, 장녀, 여승, 닭, 넓적다리, 숲속의 새, 나무, 잡초, 절구, 향기, 냄새, 나무그릇, 눈, 깃털, 돛, 부채, 나뭇잎류, 끈, 선도, 기술자, 나무공예품, 고든 물건, 공구류, 청벽, 녹색 요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 감괴입니다. 물, 비와 눈, 물전병, 기능공, 돼지, 여우, 중남, 하수구, 활, 귀, 피, 도둑, 달, 용마루, 가시덤불, 독초, 수갑, 생선, 물고기, 씻는 물건, 술, 소금, 식혜, 수중의 물건, 물의 용구, 흑색 요런 것들, 돼지뿐 아니라 여우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심지어 물고기도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간괴죠. 산, 흙, 돌, 소남, 동자, 개, 쥐, 범, 여우 다 들어가죠. 개뿐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요. 손, 손가락, 지름길, 대궐문, 과일, 내시, 검은 부리족속, 넝쿨의 열매류, 나무에서 생하는 물건, 다양한 종류의 새들, 코, 황색 이런 것들이 이제 간에 해당되고요. 자, 마지막 공개입니다. 땅, 만물, 어머니, 할머니, 소, 금, 천비단, 문장, 수레, 실, 솜, 상여, 토산물, 자루, 황색, 질그릇, 복부, 치마, 기장, 글씨, 쌀, 곡식, 그리고 다양한 새 종류, 부드러운 물건, 황색 요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지 자 봅니다. 제가 호랭이 방에서 수강생분들하고 다 같이 데일리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신 걸 올려주셨죠. 시간이 없어 버스 정류장 근처에 간판을 보고 괴를 뽑아봅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짜잔. 자, 본계는 택수곤, 지게는 태풍대가로 오늘 일진 만만치 않네요. 라고 쓰셨는데, 자, 요 간판을 보시고 괴를 딱 뽑으시는 거죠. 검정 바탕을 보고, 물을, 검정색, 물을 의미하는 요 감개, 요렇게 해서, 자, 그리고 짱깨집, 세 개니까 3을 동효로, 이런 식으로 응용하셔가지고, 자, 이날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생각지도 않게 일이 꼬여 힘든 하루를 보냈네요. 퇴근길에서 예쁜 꽃한테 위안을 얻었네요. 이러면서 보내주셨죠. 힘든 하루를 보내셨다고 이제 보내주셨거든요. 자, 아까 이 선생님이 당일에 이 괴를 뽑으면서 오늘 만만치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오늘 일진 만만치 않네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알았지? 자, 빠밤.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오늘이 힘들 거라는 걸 알았던 이유는 47번 택수공개의 3효였었잖아요. 자, 이 택수공개에서 3효가 동하면 28번 태풍대가계로 바뀌거든요. 자, 이거는 지괴라는 건데요. 우리 다음 시간 정도에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하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손에 잡히는 주역점이라는 책 203쪽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본 건데요. 자, 이 택수곤 괴에서 사묘가 동하면 태풍대과괴가 되는데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X의 물결이죠. 이러니 이 선생님이 딱 괴를 뽑았을 때 아이고 오늘 힘들겠구나 하고 아셨던 거죠. 자, 또 볼까요? 지금 근무 끝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면서 오늘 일진을 뽑아봅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자, 요렇게요. 자,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괴를 뽑는 거죠. 아까 저는 운전하면서 앞차 번호 보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닭이므로 상괴를 손괴로 잡고 하계는 빨간색 리괴 그리고 동료를 맛있는 닭갈비 6음절이니까 6으로 상효로 잡았다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죠. 그래서 본계는 풍화가인, 지계는 수화기재 요렇게 이제 보내 주셨던 거죠. 자, 요날 피드백 주신 건 이렇게 주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방콕만 했네요. 4시 오전 11시쯤 엄마 부탁으로 잠깐 도와주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겼네요. 횡재수가 있었네요. 저녁 7시쯤 지인과 차 한잔 하려고 했는데 지인이 일이 있는 바람에 약속이 성사되지 못해 미완성으로 결말이 났네요." 자, 우리 선생님이 여기다가 미완성이라고 쓰셨는데 아마도 우리 선생님 화수미제랑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자, 37번 풍화가인계의 상효 여섯 번째 효라는 거죠. 자, 보시면 수화기제라고 되어 있죠. 자, 63번 수화기제는요.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양효, 음효가 모두 제자리에 들어있는 유일한 괴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완성이에요. 64번 화수미제계가 미완성인데 우리 선생님이 잠깐 수화기제랑 화수미제가 헷갈리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수화기제계는요. 소길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횡재수가 생기지 않았나. 요렇게 여기 보면 재수의 동그라미죠. 예, 그래서 횡재수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요건 손이 잡히는 주요점 책 163쪽을 제가 사진 찍어서 온 거예요.